자, 우리 보조지표는 너무 많아요. 보조지표는 이 상에서, 예, 여기 보시면,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그죠? 여기 있죠, 그죠?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지표 추가 또는 지표 겹치기,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여기 있는 게 다 보조지표예요. 보조지표.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서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잠깐 이거를, 원래대로 해놓고, 요 사용법 이렇게 설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차트에 보통 이제 보조지표를 넣으면 여기다가 아까 봤듯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치렁치렁 달게 되면 차트 기법을 볼 때는 차트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캔들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것도 기술적인 하나입니다. 기술적인 하나예요.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매매법을 가질 때 기술적을 가질 때는 기본적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 예를 들어서 뉴스, 정보, 기업 분석 또는 브리핑 같은 거, 외부 자료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원래. 기술적을 가질 때는. 그거하고 연결하면 안 돼요. 다 연결하고 계시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데 여기다 내려오고 있는데 뭐 뉴스에서 폭락한다 떠들면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야. 기술적으로 가질 때는 100% 기술적으로 가야 돼요.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워런 버핏이 얘기했어요. 상승장에서는 재무제표 안 봐도 된다 그랬어. 그죠?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질 때는 뉴스 뭐 공시는 새로운 공시가 나왔으면 당연 봐야지. 새로운 공시가 나왔으면. 근데 기존 공시를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재무제표도 마찬가지고 회계도 마찬가지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봐요? 그죠? 지금 매매를 하는데 지금 회계 시간이 아니니까 작년에 매매한 것을 작년에 한 6개월 전에 나온 재무제표를 지금 봐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죠?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뭐냐면 자, 지금은 내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보조지표를 쓸 때는, 아까도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다른 지표를 섞어서 쓰게 되면, 지금 여기 볼펜 같이 섞였잖아요. 또는 여기다 RSI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겹쳐지게 되면, 투자자가 편집증이 생겨요. 예, 편집증이 생깁니다. 편집증이 나와버려요. 정확하게 만약에 내가 5일선 매매를 한다면 5일선 매매에 대한 원리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못 찾아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일선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21선이 눈에 보이고 볼린저 하한선이 눈에 보이거든. 그러면 분명히 이동평균선으로 갖다가 볼린저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투자자 생각은 어떻게 가겠어? 갑자기 이동평균선 매매를 할 사람이 볼린저 하한선을 쪽으로 뇌이동이 된다고. 예, 뇌세김이 안 되고 다른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걸 또 연결해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만약에 독학을 해서 공부를 한다. 난 보조지표 공부할 거라면 지표를 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5일선 매매를 할 거야. 그러면 5일선 매매만 쓰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독학을 끝낸 다음에 자기가 쓰면 되죠. 보통 5일선 매매하면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그건 상승장에서입니다. 어느 종목은 상관없어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축소를 시킬게요. 상승을 할 때는 그죠? 상승하는 앞부분에서는 추세가 상승일 때는 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형 추세로 갈 때는 5일선을 돌파하면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일선을 돌파했다면 이건 진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죠? 이때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즉 이런 상황이죠. 이런 문제점을 검토를 해보고 매매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급등된 거는 뒤에 봤다 이거야. 이러지 말고 내가 지금 5일선을 돌파했어. 얘를 살 거냐 말을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은 뒤쪽을 봤어요. 뒤째 상승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5일선을 만약에 샀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샀을 거예요.
여기서도 샀을 때고, 여기서도 샀을 때고, 여기서도 샀을 때고. 분명히 5일선이에요. 그죠? 그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여기는 하락했잖아. 들어가다 다 물렸어요. 그죠? 그죠? 수익이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상승하면 5일선이 상승 추세로 가거든요. 그러면 5일선이 상승 추세에서 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상승 추세 아닙니까? 그죠? 추세, 즉 상승. 방향이, 추세라는 거는 방향이 향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로 향했잖아요. 이거 상승 추세. 밑으로 향하면 하락 추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통화점이니까 여기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놓여 있잖아요. 그럼 매수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전에 편집증이 생긴다 했잖아. 상승해서 수익이잖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거 뭐냐면 이런 데서 해석이 미스가 나는 거예요. 이거 상승해서 수익을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야, 란 말이야. 여기서는 상승하는 걸 뒤에를 봤으니까 사람들은 어느 부분을 보냐면 되게 주식 공부를 할 때 상승한 걸 놓고서 봐요. 그리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 거기만 보는 거야. 이 뒤쪽은 안 봐,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거 뭐, 야, 5일선 돌파하고 간 걸 샀으니까 급등주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본인들이. 야, 5일선 매수를 했더니, 급등됐어. 라고 해석을 하죠, 당연히. 그죠? 이 해석이 오류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도취된 사람들은 이게 실제 있던 일이야. 카페, 그 전에 무료 카페 운영할 때 새로운 분이 딱 들어오셨는데 부동산 하시던 분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딱 들어오더니 글을 딱 자신있게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5일선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난다고 쓴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건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피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하고 밑에 글을 썼어요. 내가 여기다 반박 글을 상승한 데만 보지 말고 뒤쪽도 봐라. 5일선 돌파했어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나간겨.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나갔어. 근데 그 사람은 글을 썼다는 게 중요해요. 글을. 초보잖아요. 누가 봐도. 글을 자신있게 썼어요. 인터넷에 이런 현상이 정말 많아요. 이제 눈 떠서 한번 해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아는 거는 이동평균선밖에 없는 사람이 글을 써 자신있게 쓴 거지. 왜냐면 다른 걸 모르니까. 5일선 매매에서 5일선을 돌파한 걸 사니까 수익 나더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그렇게 등락률이 많은 거는 그렇지 않지만 등락이 거의 없는 거는 5일선을 매일 뚫었다 깼다 하루에도 몇 번을 해요. 내가 하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치고 나간 거 말고 그런 주가가 상승도 안 하고 하락도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5일선을 하루에 몇 번씩 수시로 깼다 붙었다 그래요. 이거 이제 투자자들은 만약에 5일선 매수를 했다면 얘가 급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늠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어? 거래량을 넣지. 거래량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를, 이동평균선에서는 21선 매매를 하는 분, 5일선 매매가 가장 많아요, 이게. 심지어 이제 3선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3선. 예. 5일선은 너무 좀 둔감하니까 조금 빨리 매수하려고 3선, 5선을 쓰는 사람들 많아요. 돈 못 법니다, 이거 5일선은. 그래서 5일선 매매라는 거는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일주일 평균. 즉, 여기서 상승했다면, 하나, 둘, 셋, 넷, 요까지 포함해서 5개의 평균 값을 넘어갔느냐, 이 뜻을 얘기하는 거야. 평균 종가입니다. 이게 중요해. 주가가 저가나 고가가 아니고 종가예요. 종가는 고가와 저가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고가와 저가는 만들어지면 고정이지만, 잘 들으셔. 고정이지만, 고정이에요. 근데 종가로 하는 건 종가는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고점 딱 찍었어요. 얘는 다시 깨기 전까지는 고정이에요. 맞죠? 제 말이.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깨기 전까지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죠? 근데 한번 만들어진 고가나 저가는 고정인데 종가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장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치가.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함정이야. 단점이야. 그래서 이 종가 5일선이라는 거는 5일선의 기준은 가격은 종가 기준이거든. 5일 동안 마감한 가격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갔으니까 나간 부위만 놓고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 데를 봐야 돼, 이런데. 이것도 분명 5일선 돌파했거든요. 못 나갔잖아요. 그러면, 자, 주목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상승을 가고 안 가고는 5일선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5일선은 지금 5일간의 평균 종가를 넘어갔느냐, 마느냐만, 상승을 갔느냐, 시도했느냐, 마느냐, 시도를 했느냐, 여기까지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죠? 제 말이 맞죠? 저 5일선의 역할은 뭐예요? 5일선은 일주일선이다. 월, 화, 수, 목, 금. 금일까지 5일간 거래하죠. 주식 거래. 그죠? 1, 2, 3, 4, 5. 그래서 5일선이야. 일주일선이야. 예. 일주일간 움직인 평균 종가를 나타낸 값. 그것을 이은 게 선. 그죠? 근데 지금 결론을 보시니까 어때요? 이런데 5일선 돌파했는데 못 나갔잖아. 못 나갔네? 요것도 돌파했는데 요건 나갔네? 요거 못 나갔네? 그러면 상승의 기준은 상승할지 말지는 이걸로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럼 검색식을 만들었어요. 검색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검색기는 5일선 돌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조건 검색. 검색기를 열고 등록을 누르면, 예, 등록 눌렀어요. 이게 떠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보조지표는. 그래서 주가 이동평균이 있죠? 예, 이동평균 돌파. 예, 누르면 돼요. 주가 1위. 주가 1이라는 건 뭘까? 현재가. 예, 현재예요. 현재 가격이 주가 여기로 20으로 돼 있죠. 현재 가격이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5로 바꿔야 돼요. 5로. 그럼 5일선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아이고, 바꿔볼게요. 얘를 5로 바꾸면 돼요. 그죠? 5로. 5일선 골든크로스 돼. 추가. 추가 누르면 돼요. 그럼 이 5일선이 입력됐죠. 현재가가 1이라는 건 현재가예요. 60분을 넣던 120분을 넣던 300분봉을 쓰던 1은 현재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현재가가 1이라고 읽지 말고 현재가라고 읽으세요. 1이 5일선을 골든크로스라는 것은 5일선 이동평균선을 현재 가격이 골든크로스 넘었다. 크로스. 위로 가는 건 크로스는 옛날에 영화 보면 애들끼리 크로스로 하잖아. 올라가는 건 골드. 내려오는 건 데드. 죽었다. 내려오는 건 데드 크로스, 올라가는 건 골든 크로스. 이렇게 불러요.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즉, 현재가가 5일선을 돌파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검색기에 보면 골든 크로스가 돌파가 있고 비교가 있어요. 그죠? 돌파가 있고 비교가 있다. 돌파는 뭐냐면 골든 크로스가 돌파하고 비교는 다른 얘기예요. 비교는 뭐냐면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현재가 1이 5일선 위에 놓여 있을 때, 가격이 있을 때 현재가가, 그건 비교라고 그래. 아주 5일선을 삶아 먹어야지 또. 자, 비교를 넣으면 돼요. 비교는 얘하고 다르죠. 아까하고 얘하고 다르죠. 내용이. 얘는 분명히 골든 크로스라고 써 있어요. 그죠? 요걸 이제 바꾸면, 요거 바꾸면 데드라고 써 있어. 데드는 내려오는 거랬죠? 데드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 골드는 위로 가는 거. 자, 비교는 또 뭐가 다르냐면, 비교는 보니까 현재가가 5일선보다 크다, 작다만 돼 있죠. 골든 크로스 안 돼 있잖아. 그지? 이것은 뚫고 가는 상태가 아니라, 현재가가 5일선보다 작은 상태, 밑에 있다, 위에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5일선 위에 있으려면 현재가가 위에 있어야죠. 그죠? 현재가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역으로 돼야지, 이렇게. 크다. 그지? 이렇게 돼야지. 추가. 이렇게, 그죠? 두 개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검색기를 쓴다면, 지금 돌파하는 거 쓰면 위에 거만 써야 되고, 지금 돌파한 거는, 그냥, 위에 있는 거는 쓰려면 밑에 거만 하나만 쓰면 돼요. 예.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내가 할 때 이거 검색기 만들 때 대개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5일선을 여기서 5일선을 돌파하면 걔가 반드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소리 했죠.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가는 것은 다른 데서 구해야 되는 거지. 그지? 5일선 골든크로스로 얘가 주가가 상승을 했다 안 했다를 가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돌파를 했는데 내려왔잖아. 돌파했는데 얘는 갔잖아. 그러면 골든크로스가 됐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 다른 걸로 해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검색기를 쓸 때는 어떤 걸 써야 돼? 골든크로스를 써야 될까? 안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냥 5일선 위에 있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 비교를 써서 위에 있는 거.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주가가, 현재가가 5일선 위에 있으면서, 예.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여기서는 저점을 높이는 종목일 수도 있고, 등락률이 몇 프로 올라간 거일 수도 있고, 그죠? 볼리저 밴드 상향선을 돌파한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체결 강도가 높은 거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여기 검색기 뒤에 후속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뒤쪽에. 예, 그것이 이제 이 검색기 뒤쪽에 후속적으로 붙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 붙게 되는 거예요, 뒤쪽에. 후속적으로.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후속적으로 붙게 된다. 즉, 요 기준 이하에서 후속적으로 검색기 내용이 붙게 되는 거지, 여기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등락률을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저점이 높아가는 것을 넣을 수도 있고, 예. 저점, 고점을 높여가는 걸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딱 터진 걸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순간적으로 주가가 1분 봉상에서 2% 치고 나가는 거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조건을 넣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5일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두 것도 없어요. 요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5일선에 대해서. 그래서 5일선으로 매매를 하는 방법은 잘못 알고 있는 초수들이에요. 단지 5일선 위에 놓여있을 때 5일선 위에 놓여있을 때 상승으로 가는 확률이 좀 있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가르쳐드린 거 있죠. 그죠? 끊어 올라가죠. 싸게 사면 바로 안 갑니다. 얘는 며칠 만에 갔죠? 5일 만에 갔죠. 나흘 만에, 그지? 나흘 만에 고점이 만들어졌어요. 이 종목은.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밑에서 저렇게 기어 올라오는 거는, 물론 상한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건 상한가 매매 기술로 들어가는 거지, 5일선하고 관계없어요. 5일선 뚫었다 해서 고점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자,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상승된 상태를 놓고 꺼내놓는 게 실수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 뒤쪽을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그죠? 여기서 이 뒤쪽에서 5일선을 돌파한 데가 어딘가만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예? 5일선을 돌파했던 데가 어디일까? 그걸 한번 보시면 여기도 돌파했죠? 5일선 위에 간 건 다 돌파했던 거야. 어찌됐든 그렇게 봐야 돼. 빨간색, 파란색이든 돌파 한 번씩 했던 거야. 여기는 상승 못 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상승한 걸 놓고 차트를 놓고 뒤에 급등률을 연구하거든.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5일선을 돌파를 쓰는 사람 골든크로스에서 급등됐다라고 얘기하는 뻥이에요. 뻥입니다. 차라리 내가 얘기했듯이 5일선을 돌파한 게 아니라 5일선상에 위에 있는 거, 걔는 5일선을 돌파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현재가가 1선은 현재가라고 했어요. 1선, 즉 현재가가 5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현재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도 포함이 되고 5일선 밑에 있으면서 골든크로스 된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게 5일선 위에 놓여 있다는 거는 맞잖아요. 5일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도 포착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는 거죠. 골든크로스도. 골든크로스 돼서 급등이 됐다는 만들어낸 얘기예요. 결국 이 원리만 봐도 여기도 5일선 돌파했잖아요. 못 나갔잖아요. 하락이잖아요. 이것도 개파락같이 했잖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상승한 데만 놓고 보지 말고 그 뒤쪽을 보시라고. 근데 여기서 돌파했는데 밑으로 갔다. 그걸 쓰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5일선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 나중에 또 설명을 또 이어서 할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헷갈려. 예.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매일 틈틈이 차트 기법은 내가 알려드릴게요. 하는 것까지. 아직 이평선은 한참 나가야 돼. 한참. 예, 한참 나가야 돼. 이건 껌에 불과해요.